원래 드라마 같은 건 별로 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들어온 다음에는 꽤 많은 양의 드라마를 흡입하다시피 정주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화제가 됐던 드라마를 지금에서 정신없이 보고 감동하는 웅장한 뒷북을 울릴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알콩달콩 러브라인에는 그리 관심이 없고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걸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최소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성을 가미한 드라마가 제 취향이죠. 요즘은 제작비 압박이 심해져서인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정통 사극도 과거 제가 즐겨보던 장르였습니다.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사육신을 비롯한 단종의 충신들이 단종 복위 거사를 꾸미다가 실패하고 이어 단종마저 죽음을 당하는 단종애사,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는 수백 년간 조선인들과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의 주요한 소재였고 사극의 단골 아이템이었습니다. 그중 칠삭동이 한명회는 연기파 배우들이 탐내맞지 않았던 배역이었죠. 여자 배우들의 장희빈만큼은 아니어도 꽤 많은 남자 배우들이 한명의 역을 맡았고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최근 영화 관상에서는 보기를 외롭곤 특이한 자세로 배우 김인성이 열연했고 MBC 드라마 고운님 여의옥고에서는 순풍산부인과 오지명 원장님이 한명회로 활약했으며 아예 드라마 제목을 한명회로 했던 90년대 KBS 드라마 한명회의 주인공은 이덕화가 맡았습니다. 왕과 비에서는 최정원이 한명의 역을 꿰찼고 파천모에서는 가수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이 한명회 명함을 팠죠. 하지만 역대 최고의 한명회로는 2016년 6월 일상을 떠난 배우 정친을 들고 싶습니다. 오지명 등등이 개성 강한 악역일 수는 있겠지만 다들 나름 준수하시지 않습니까? 얼굴이 아래가 너무 넓게 퍼지고 위는 좁고 뾰족해서 마치 손으로 잡아 늘린 듯 길쭉한 데다 주먹코에 눈은 크고 눈동자가 바로 잡히지 않는 사팔뜨기라는 역사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배우 정진은 그런 면에서도 역사 속 한명회와 필적할 인상의 소유자였죠. 1941년생인 이분은 어려서부터 연극에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스타가 돼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정진 정도의 외모로는 밥 굶기 딱 좋은 딴따라 인생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기 학원을 등록했고 그 등록금까지 자신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기를 가르치는 대학이라고는 이후 중앙대에 합병된 사라벌예술대학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정진의 연기학원은 충무로에 있었고요. 충무로 근처의 동국대학교를 보면서 저 학교에는 왜 연기 관련 학과가 없나 했는데 정진이 고3 때 짠 하고 동국대학교 연극학과가 생겨버립니다. 정진은 이 학교의 60학번 연극학과 1기로 입학합니다. 연극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고 평생 그는 탤런트나 영화배우에 앞서 연극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았지만 연극 배우의 삶은 고단했죠.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1979년 TBC 드라마 특채 탤런트도 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던 그는 MBC 드라마 제1공화국에서 원로 배우 김희갑 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1공화국 당시 정치 깡패로서 연예계를 휘어잡았던 임화수가 말을 들어먹지 않는 김희갑을 구타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김희갑과 얼굴이 닮았던 정진이 캐스팅된 거죠. 그 이후 1984년 MBC 드라마 설중매에서 한명의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정진은 일약 대한민국 스타덤에 오릅니다. 실제 한명회가 부관 참시대 목을 붙이고 부활을 했나 싶을 정도의 외모. 하지만 역시 한명회가 살아왔다 싶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연기력이 곁들여지자 그 누구도 넘보기 힘든 한명회의 캐릭터가 구축된 겁니다. 드라마 제목 설중매의 주인공은 원래 인수대비였는데 당시 인수대비역을 맡았던 고두심은 별로 기억이 없고 한명회가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것으로 기억될 정도죠. 그런데 사람이 잘 되려면 때가 있어야 한다고 당시 전두환 정권도 한명회의 인기에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365에서 그는 이런 비화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와 카리스마 넘치는 한명회를 은근히 자신들의 군사 반란에 빗대고 싶었던 전두환 정권은 이 설중매를 밀어줬던 겁니다.
군인들의 취침 시간을 미뤄 드라마를 시청하게 하기도 했고, 심한 경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드라마 감상문을 숙제로 내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골목 어디를 가도 칠삭통이 한 명에 떴다고 난리가 났었다죠. 정진은 드라마 임진왜란에서 또 한 번 역사 인물의 빙이 됩니다. 바로 임진왜란의 원흉 풍신수길이죠.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황윤길의 평대로 담력이 있고 안광이 빛나 보이는 모습과 김성일의 말처럼 쥐새끼 같은 눈을 모두 지닌 일본 사람들도 원숭이 또는 대머리 쥐새끼 같다고 비웃으면서도 그 위세 앞에 바짝 엎드렸던 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을 매우 실감나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도 정진의 연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악역일 수밖에 없었지만 비루하거나 사악하게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연기력은 그 평생 천직으로 삼았던 연극에서 다져진 것이었고, TV에서 스타덤에 오른 뒤에도 그는 연극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제를 털어 극단을 만들고 연극을 올리고 후배들을 교육시켰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배우는 없습니다. 물론 신체적 조건이야 타고날 수 있지만 배우는 모름지기 자신과의 투철한 싸움이죠. 열심히 하는 배우가 좋은 배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가 그럴듯한 배우들은 거의 길거리에서 매니저들에게 픽업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진정한 배우는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6년 6월 2일 담낭암으로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도 그는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한 1인극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연극 스케줄을 잡고 캐스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죠. 여기서도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거야. 유명한 책 제목으로 미쳐야 미친다는 게 있죠. 불광불급, 즉 미치지 않고서는 어딘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딘가에 미쳐본 적이 없는 제게 무척 가슴에 찔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기에 제대로 미쳤고 그 미친 연기를 통해 불멸의 캐릭터를 창조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긴 한 배우를 추억하게 됩니다.